1172화는 양계에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탄 하이루딘 일행으로 시작됩니다. 위로 올라가는 동안 가바는 현재 상황, 적들, 그리고 적들의 능력에 대해 완전히 요약해주죠. 그리고 하이루딘 일행이 양계에 도착하는데 그들은 부상당한 카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카시가 하이루딘 일행에게 도미리버시 등 현재 혼란스러운 상황을 설명하죠. 이에 밀즈모자 일당과 신검역의 적단은 팀을 나누기로 결정합니다. 조로와 하이루딘은 야르를 도우러 가기로 하고 상디는 나미와 로빈을 구출하고 학교와 도서관에 불을 끌어가기로 하죠. 그때 카시가 말합니다. 부탁이야, 제발 서둘러줘. 야르님께서 위험해. 그리고 장면에 현재 엘버프의 지도가 나오며 모두의 위치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장면은 올빼미 도서관 근처에 나미, 초파, 로빈, 징베가 분코의 화살에 묶여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빈은 말하죠. 도서관이 불타고 있어. 나미도 말합니다. 놈들이 아이들을 납치했어. 누구든 이 화살 좀 풀어줘. 그때 징베가 말합니다. 초파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부룩도 뭔가 생각할 게 있는 것 같다며 떠났는데. 그리고 우속은 소리치죠. 도리 스승님, 부룩이 스승님, 젠장 두 분의 저런 모습은 보고 싶지 않다고. 한편 이무의 도미리버스로 인해 악마가 된 거명의 적단은 야레를 죽이기 위해 서쪽 마을로 향하고 한편 킬링엄의 능력에 의해 항구로 가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리플리, 오이모 그리고 다른 거인들은 아이들에게 향하죠. 그리고 장면은 야르이 있는 서쪽 마을로 전환됩니다. 거인들은 엘버프 최고장로 야르에게 도망치라고 요청하지만 야르는 엘버프 전체에 전할 말이 있다면 거절합니다. 그리고 전보보리를 사용해 모든 거인들에게 14년 전 하랄드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로키의 결백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14년 전 엘버프를 정복하려 했던 악마들에 대해 이야기하죠. 오늘 악마들이 다시 돌아왔다. 놈들은 다시 한번 거대한 힘이 필요한 모양이고 이 나라를 정복하려는 3명의 악마가 이곳에 나타났다. 그리고 장면은 군코로 빙의한 이무가 도미리보스로 거인들을 지휘하는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옆에서 킬링엄 소머즈가 야르의 연설을 듣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소머즈는 말합니다. 낮잠이나 자도 임무는 완수되겠네. 그때 야르는 전보벌레로 소리칩니다. 들어라 악마들아, 아이들의 목숨이 걸려있기에 우린 문화와 역사를 기꺼이 포기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의지를 꺾으려는 계획이었다면 아주 대단한 수였구나. 하지만 하랄드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맹목적으로 참을 거라 생각 마라. 우리를 지배해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잠시 떠들게 놔뒀더니 너무 편안해진 모양이구나. 연설을 들은 우섭은 외칩니다. 맞아, 말 잘했다 야를. 내가 동경하던 엘바프는 누구에게도 무너지지 않아. 그리고 야르는 연설을 이어갑니다. 미안하지만 사랑하는 아이들아, 귀를 막거라. 만약 모든 것이 신전의 예언대로 흘러가 언젠가 세계가 진정으로 여러 조각으로 나뉘게 된다면 우리 엘바프는 세계 정부를 적으로 간주하겠다. 야르의 연설이 끝나고 거인들이 전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야르는 거인들에게 소리치죠. 우린 악마들의 폭정에 무릎 꿇지 않는다. 내가 틀렸나? 나의 동포, 명예로운 엘바프의 전사들이여. 이에 우소가 흥분하며 외칩니다. 나의 사랑하는 엘바프가 드디어 돌아왔어. 다만 나미는 분노하며 말하죠. 그래, 근데 우리 이 화살에서 빠져나갈 방법 좀 생각해보는 게 어때? 그때 야르는 소리칩니다. 하랄드가 꿈꾸던 평화를 지키자. 동시에 악마로 변한 도리부록이와 거인들이 서쪽 마을에 도착하며 야르 그리고 거인들과 대치하죠. 그때 조로, 하이루딘, 스탠스니, 도미니버스 거인들 바로 뒤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이루딘은 말합니다. 놈들이 보인다. 그런데 가만히 저들 한가운데로는 끼어들지 않는 게 좋다고 들었는데. 이에 조로는 매우 자신감에 차서 말하죠. 나한테 계획이 있다. 조로의 마지막 대사로 1172화는 끝이 납니다. 다음 주는 정상연재입니다. 이번 1172화에서 로키의 진실이 최고장로 야르의 입을 통해 직접 밝혀졌다는 점은 로키라는 캐릭터가 왜 밀즈모자 일당의 동료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증명하는 강력한 서사적 장치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엘버프는 그 어떤 국가보다도 순수 혈통을 중요시하며 폐쇄적인 전통을 고수해온 나라입니다. 과거 하랄드 왕은 이다와 깊은 사랑에 빠져 그녀를 왕비로 맞이하려 했으나 순혈의 엘바프인이 아니면 결코 왕실의 일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보수적인 장류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성군이었던 하랄드조차 전통이라는 벽을 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장로들은 이달을 대신한 왕비 후보로 고대 거인족의 피를 진하게 이어받은 북쪽 술마을 출신의 여성을 주선했습니다. 로키는 바로 그 혈통적 기반 위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즉, 로키는 엘바프의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볼 때 거부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순수 혈통의 후계자로서 탄생부터 완성된 왕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셈이죠. 하지만 로키는 존속설해라는 오명 때문에 왕위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는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엘바프의 성문이었던 하랄드 왕이 이무의 힘에 침식되어 동족을 학살하는 괴물로 변해버렸고, 결국 로키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복주하는 아버지를 직접 처단하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내렸죠. 그리고 복주하는 아버지를 제압한 로키는 그 이후 더욱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백성들이 기억하는 하랄드 왕의 고결한 모습이 이무의 꼭두각시이자 동족 학살자라는 추악한 진실로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입을 닫은 것이죠. 하지만 이제 최고장로 야르리 숭고한 희생을 인정하고 진실을 공표함으로써 순수 혈통이자 엘바프를 누구보다 위한다는 게 밝혀진 로키는 명실상부 엘바프에서 가장 왕의 자리에 어울리는 자임을 입증했죠. 또한 이모와의 계약으로 역대 최강이 된 하랄드를 정면에서 격파했다는 사실은 로키가 혈통을 넘어 무력에서도 이미 전대왕을 초월했음을 증명합니다. 이는 힘을 숭상하는 거인족 사회에서 로키가 왕이 되어야만 하는 압도적인 명분이 되죠. 결국 로키는 오늘날 엘바프가 요구하는 모든 덕목을 완벽하게 갖춘 인물입니다. 엘바프 제1의 혈통, 엘바프 최강의 무력, 엘바프 최고장로 야르리 직접 보증한 도덕적 정당성까지. 현재 상황만 보자면 로키는 사실상 선대왕인 하랄드보다 더 위대한 군주로 추앙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이루딘입니다. 원피스라는 작품에서 꿈은 한 인물의 정체성이자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이루딘이 품은 모든 거인족의 왕이라는 거대한 꿈은 그가 이번 엘바프 에피소드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각성해야만 하는 이유를 보여주죠. 다만 하이루딘은 왕의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외주 출신의 평범한 거인족이라는 이유로 엘바프 특유의 왕관 순혈주의에 가로막혀 왕위 계승권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년만한 원피스가 일관되게 추구해온 핵심 주제는 차별 없는 세계입니다. 단순히 혈통이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하이루딘에게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은 원피스의 철학에 어긋납니다. 즉, 오히려 혈통의 벽을 깨부수고 하이루딘이 왕위에 오르는 전기야말로 폐쇄적인 엘바프를 개혁하고 차별받는 전세계 거인족을 하나로 뭉치게 할 구심점으로서 가장 원피스다운 결말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번 엘바프 편에서 하이루딘이 루피와 함께 전장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친다 해도 엘바프 내부의 보수적인 시각을 단번에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극적인 반전 카드는 바로 로키의 인정입니다. 이미 하랄드를 뛰어넘는 군주로 추앙받으며 엘바프 최고의 권위를 얻게 된 로키가 스스로 왕자를 사양하고 형인 하이루딘을 진정한 왕으로 추대한다면 어떨까요? 이 전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첫째, 혈통과 차별의 벽을 허물며 원피스 특유의 주제의식을 완성합니다. 둘째, 왕자를 둘러싸고 오랜 시간 쌓여온 로키와 하이루딘 사이의 앙금을 해소합니다. 셋째, 단순히 한 국가와 동맹을 맺는 수준을 넘어 상황 밀집 모자의 산하 세력이 엘바프라는 거대한 국가 그 자체를 군사적 기반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분명한 건 하이루딘이 자신의 꿈을 이어 엘바프의 왕이 된다면 역설적으로 로키의 행보는 더욱 자유로워집니다. 즉, 같은 목표, 세계를 노리는 루피와 함께할 가능성, 다시 말해 루피의 동료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분명한 건 로키가 하이루딘에게 왕자를 넘겨주는 전개는 단순히 동료가 되기 위한 과정을 넘어 원피스의 핵심 주제들을 관통하는 거대한 서사가 될 겁니다. 가장 완벽한 혈통의 로키가 형을 인정함으로써 차별의 벽을 허물고 그 토대 위에서 하이루딘이 모든 거인족의 왕이라는 불가능해 보였던 꿈을 마침내 실현하죠. 하이루딘은 지상의 왕이 되어 차별 없는 거인족의 시대를 열고 로키는 바다의 전사가 되어 루피와 함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결말. 이처럼 시대의 굴레를 깨고 각자의 신념을 완성하는 두 형제의 모습이야말로 원피스라는 작품이 우리에게 선사할 수 있는 최고의 카타르시스가 되겠죠.